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먼저 제안을 해왔죠. 가을로 약속됐던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회의 성격이 강해서 다음 주 초에 열릴 고위급 회담의 의제, 여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 쪽에서 이제 통지문을 날리면서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마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이번 열리게 되면은 금년 들어서 네 번째 고위급 회담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 점검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난 7월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를 맞으면서 뭔가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조기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런 물밑접촉의 결과가 이번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제안했다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남북 간에 논의했던 결과에 대한 북한의 통보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이기보다는 그간에 논의는 됐었는데 그걸 이제 북한이 이번에 알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는 성격이 이번 고위급 회담이 강할 것 같은데 언제쯤 다시 만날까요? 예, 지금 이제 13일 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날짜가 확정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이제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얘기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갑자기 논의가 된 배경을 보면 결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이제 그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는 9월 하순에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론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지금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아마 8월 하순 정도가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월 하순, 뭐 늦어도 9월 초. 9월까지도 가는데 이제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뭐 9월 초라 하더라도 뭐 1일이나 2일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정상이 만나서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의제가 뭘까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난번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우리가 이제 유엔 안보리나 또 미국의 대북 제재와 공조를 취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 남북 경협 사업들이 이제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난관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 게 어떤 북한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또 설득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어그러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주말에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또 약간 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북측이 당초 가을 평양 정상회담보다 좀 앞당겨가지고 정상회담을 논의하자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6일, 7일 이제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네. 거의 한 달 이상 이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미국 주도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채택됐고요. 또 북한은 또 그 어젠데요. 38 로스에서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 시설에 대한 해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과 더해서 네.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문제, 검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우리한테 남북 경협 재차 촉구한다 뭐 이런 입장 나오거나 또 지금 석탄 문제 때문에 좀 우리 입지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예, 또 대북 제재를 미국은 먼저 해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자칫 뭐 해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입장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아마도 지금 지난번 7월 초순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마땅하게 줄만한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면담을 회피한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일단 하기로 된다면 적어도 북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지만 기존보다는 좀 더 전향된 조치를 내놓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미국을 설득하는 또 미국과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일단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 번 더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조언을 얻으려고 하고 네.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취할 전향적인 조치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실내 구축 조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예. 반면에 미국은 비핵화 착수와 같이 진행되는 일단 비핵화의 첫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비핵화의 신고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일단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만 신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조금 네. 더 나아가지고 신고 문제에서 좀 북한이 기존 입장을 본다면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신고를 먼저 선행하고 이 대가로 이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낮은 수준의 타협안을 북한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만나서 제기했을 때 미국이 바로 거절해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다시 협상의 동력을 얻기가 어렵고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기존 목표보다 낮은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받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우리 정부가 중간에 껴서 예. 북한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이 예. 부분을 미국을 설득해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국 정부 동맹의 입장을 좀 들어서 뭐 고려했다 이런 어떤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뭐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시되는 방법은 다 이해를 해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을 원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비핵화 로드맵 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그쪽에서 먼저 해야지 다음 걸 들어주겠다라는 게 서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종전선언의 수위를 예. 지금 미국은 종전선언을 이제 평화협정의 전단기로서 상당히 높은 수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사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분석 옵션이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수위를 낮추는 종전선언의 주체와 내용을 좀 낮춰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을 정상 간의 선언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정상이라고 못 박질 않았거든요. 네. 그럴 경우 이제 외무장관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군사정비협정의 유효성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네. 또 북한이 우려하는 어떤 비핵화 조치나 이런 용어를 빼서 좀 수위를 낮추는 내용적으로 수위를 낮춰서 북한이 또 받을 수 있는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중재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괜찮다 뭐 이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7월 6일, 7일 딱 한 달 전인데 예.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이제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신뢰 구축 조치로서 미국이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다시 말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이제 그 절차를 이제 주도했고요.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에 대한 유예나 해제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물자나 인도적 명분이라면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좀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적 지원이라 그러면 현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 이제 그 제재위원회에서 지금 10개 항목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예. 10개 항목에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뭐 현금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품과 서비스 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뭐 현금은 안 된다 이런 명확한 얘기는 없고요. 대신 이제 수량과 내용, 목적 뭐 이런 부분들을 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현금, 그러니까 벌크 캐시, 그러니까 대규모 금액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제 그 큰 금액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남북 간의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9월 9일이 이제 그 북한의 기념일이고 또 유엔 총회가 9월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북미 간의 좀 전환점이 좀 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걸 바탕으로 오는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아마 정상들의 이제 만남이 가능하다면 9월 25일 이후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9월 25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이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 아마 북미 고위급 회담이 한 번 더 추가로 열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이런 그 비핵화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영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으로 날아가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핵 지식은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CBID에서 불가역성을 뺀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된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을 향한 엄포입니까? 아니면 실제 속내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공개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이란 쪽에서 지금 핵 문제를 놓고 이란과 지금 미국이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란이 이제 북한을 좀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리용호 외무상이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비공개석상에서 얘기한 부분을 북한을 이제 내걸어서 미국은 약속수 깬 신뢰할 수 없는 정부고 그래서 또 이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부분, 네. 무리한 요구를 미국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아마 이란 측에서 오히려 북한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외교는 보면 볼수록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함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